안녕하세요. 연희준이 아빠입니다. 여기 펜션지기께서 오전에 산행을 하시고 또 능이버섯을 따오셨다고 합니다. 사랑해. 행복해. 니네 막 텔레비에 나오는 거야, 엄마. 간식이 없으니까 안 옵니다. 싸가지 없는 새끼. 많이 따셨네요. 우와. 사모님 얘는 뭐예요? 뭐 있대? 뭐 있대? 오다가 지금 나물에 먹으려고 음. 한참 한번 했는데 그래 좀 따져. 조금 이따 간식 줄게. 너무 날씨가 화창하고 좋습니다. 며칠 추웠는데 좀 쌀쌀했는데 낮에는 날씨가 따뜻하고 좋아요. 자녀들은 오전에 등원을 했고 저는 집안일을 끝내고 그리고 저 밑에까지 조깅을 하고 지금 올라와서 영상을 켰습니다. 아까 오늘은 저기 금주, 단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1997년부터 2019년까지 한 22년, 23년 정도 술을 마셨고요.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뭐 많을 때는 5번 정도 꾸준히 마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마실 때는 소주 1병에서 2병 정도 마시고 맥주도 마셨습니다. 애초에 그 대학을 들어가면은 새내기들이 술자리 모임이 많죠. 그때부터 이제 술을 배우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술을 마시면은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기분도 고양이 되고 결핍감이 좀 없어지죠. 충족감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그 기분이 유쾌하고 좋았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또 장점이 있죠. 어색한 분위기도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만들어준다는 장점은 있기도 합니다. 대학 다닐 때는 잘 몰랐어요. 전날에 늦게까지 술을 마셔도 오전에 수업이 있어도 뭐 오전에 자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피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2007년 12월에 제가 취직을 하고 그때 이제 회사 회식이나 아니면은 개인적인 모임이나 가서 술을 마시면은 그 다음날에 피해를 여실히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오전이 무기력합니다. 전날 에너지를 당겨 쓴 결과죠. 일상이 소극적이게 되더라고요. 대인관계도 그렇고 업무도 정말 해야 되는 최소한의 업무만 하고 이제 술이 깨기를 속이 편해지기를 오전 내도록 기다렸던 기억입니다. 그 무기력하고 불쾌한 기분이 저는 제일 싫더라고요. 술을 마실 때도 싫었습니다. 그래도 끊질 못하고 한 20년 넘게 술을 마셨네요. 그 이유하고 하나가 더 큰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성취를 하려면은 기본적인 긍정의 루틴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돋보기로 종이를 태우는 것처럼 한 점에 집중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이게 이제 술을 마시게 되면은 이 과정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는 뭐 루틴대로 열심히 살고, 하루는 또 무너지고, 하루는 또 루틴대로 열심히 살고, 하루는 무너지고 이래버리니까 비유를 들자면은 돋보기의 성능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제 손이 떨리는 거죠. 초점을 맞춘 그 손이 떨려서 종이를 태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목표를 성취를 하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크게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저는 술을 끊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고, 다만 그 술을 마시는 중에도 그 이제 음주량을 조절하는 절주를 많이 시도를 했었습니다. 절주라 함은 일주일에 술 마시는 횟수를 뭐 2번 이하, 뭐 화요일이나 목요일 또는 뭐 수요일이나 토요일 이렇게 횟수를 정하고 그 양을 정하는 거죠. 한 번 마실 때 소주 1병 이하로만 마신다. 뭐 이렇게. 아니면 소주 반병 이하로만 마신다. 그런데 이게 첫 한두 번은 되는데 결국에는 저의 음주 습관 그대로 다시 회귀를 하더라고요. 음주량이나 음주 횟수로 다시 회귀를 하는데 나중에 이게 단주 카페에 가서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했던 이 과정이 그 절주망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망상이죠. 절주는 망상이다라고 해서 절주망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차라리 술을 끊어버리는 게 쉽지 절주는 오히려 더 힘들고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특히 저 같은 중독에 취약한 사람들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평소에도 그렇게 단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19년도 초에 이제 제 발로 알코올 중독센터를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여서 그 어떤 프로그램이든 자기가 원하면은 대부분 무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활용을 할 수 하냐 못하냐의 문제지 기회는 충분히 널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주도 그렇고 그 금연도 마찬가지고 보건소든 뭐 중독센터든 어디든 활용을 충분히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중독센터에 가서 선생님하고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 그 선생님께서 일단은 글쓰기를 제일 먼저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기 전에 그 감정과 생각, 술을 마시면서 느끼는 감정, 그리고 생각의 변화, 육체의 변화, 술을 마신 다음 날 생각, 감정, 육체의 변화를 꾸준히 그냥 기록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끊으려고 너무 애를 쓰지 말고 그 과정을 글로 이제 다 기록을 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돌이켜 보니까 자각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제일 첫 단추는 자각이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알코올 병동에서 중독자가 나올 때 2가지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선생님 저는 1달 2달 이제 술을 안 마셨으니 충분히 단주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부류인데, 이 부류는 거의 술을 다시 마시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선생님 1~2달은 술을 끊었지만 저는 나가는 게 무섭습니다, 술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술을 끊을 확률이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자각을 했냐 하지 않았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독센터를 또 잠깐 다녔었고, 알코올 중독, 그러니까 술에 관련된 책들도 읽었었고, 이제 서서히 저도 모르게 조금씩 준비를 해왔던 것 같아요. 결정적인 계기는 부모님께서 서울에 오셔서 자녀들을 조금 봐주셨는데요. 제가 그 전년도부터 몸이 좀 안 좋아서 이제 지방에서 이사를 오셔서 저희 옆 단지로 오셔서 자녀들을 조금 봐주셨습니다.
그날도 이제 전날에 술을 많이 마시고 오전에 또 잠에 들어 일어나지 못하고 오전 늦게까지 잠에 들어 있었는데 저희 연희 준이가 또 놀아달라고 이제 귀찮게 하더라고요. 귀찮게 한다기보다 이제 놀아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의 에너지가 없고 고갈이 된 상태니까 이제 귀찮고 좀 성가시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은 자녀와의 관계, 가족 관계도 확실히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고 싶다는 생각이 커서 옆 단지에 있는 부모님 댁으로 향했고 거기서 자고 일어났는데 이제 각성을 하게 된 거죠. 부모님께서 아들이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육아를 조금 도와주려고 오셨는데 그 상황을 활용을 해서 또 술을 계속 마시고 있는 저 자신이 용납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 준이를 불러가지고 제가 들고 다니는 수첩에 아빠 술 끊어요라고 직접 이제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그리고 집사람을 불러서 오늘 이후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삶이라는 게 가뜩이나 불확실한데 음주는 특히 저같이 중독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 불확실한 삶에 불행을 확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올해 6년 차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직원들이 장난을 친다고 저는 술잔에다가 물을 따랐었는데 거기에 술을 따라 놨었는데 그걸 한번 마신 기억은 있습니다. 마시자마자 이제 물맛이 아니어서 바로 뱉긴 했는데 만약에 그걸 마신다고 해도 뭐 그 직원들이 원했던 것처럼 뭐 제 단주가 깨질 리는 없죠. 그러니까 타의에 의해서 술을 끄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을 하고 각성을 해서 그 과정을 고통의 과정을 거치면서 술을 끊고 있기 때문에 뭐 술을 불가피하게 모르고 마셨다고 해서 그게 제 단주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술을 끄는 초반에는 초반 3주가 됐건 3달이 됐건 일단은 술자리를 피하는 게 제일 상책입니다. 뭐 굳이 자기의 의지를 시험하려고 그 술을 끊었다고 하면서 술자리를 참석해서 안 마시는 거는 그거는 사람의 의지는 저는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의지가 대부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활용을 하고 전략적으로 이거를 맞대응을 해야지 자기 의지를 시험을 한다? 그거는 물론 의지를 시험을 해야 될 시기는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버텨내야 될 상황과 그 시기는 있는데 그 의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허투루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선 그 술자리와 상황을 피하고 계속 꾸준히 글쓰기를 하면서 자기의 체력을 조금 다지고 건강을 조금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건강도 또 의지랑 직결을 하니까요. 저의 경우에는 지하철 내려서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술집들이 많은데 그 길을 돌아서 항상 갔습니다. 한참을 돌아서 집을 갔습니다. 그런 생활을 한 반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텔레비나 뭐 광고에서 술 광고를 보게 되면은 바로 채널을 돌렸고요. 트리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도화선이 되는 건데 저의 음주의 갈망에 불을 붙이는 그런 행위를 다 끊어냈던 것 같아요. 마약 중독자들이 밀가루를 보면은 이제 흥분하기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밀가루가 이제 마약의 트리거가 되는 거죠. 일단은 끊어내고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우리나라는 또 더군다나 음주 산업이 크고 또 세금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음주에도 관대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를 하고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술 광고에 나오는 연예인들은 이미지가 좋은 여자 연예인이죠. 정신줄을 놓은 순간 어느 순간 이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초반에 더더욱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술을 어느 정도 참다 보면은 몇 달 뒤에는 회식 자리에도 참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저는 인간관계를 한번 정리를 싸겠습니다.
피하 식별이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단주를 응원을 해주는 사람과 계속 술을 마시라고 부추기는 사람 두 부류로 이렇게 명확히 갈리더라고요. 술을 계속 강요를 하는 사람은 본인이 알코올 중독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끊을 자신이 없으니까 같이 망가지자라고 하는 심산인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은 뭐 거의 당연히 응원을 해줬고, 지인 중에도 또 단주를 응원을 해주는 지인들이 몇몇이 있어서 이제 인간관계를 한번 말끔히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단주 과정 중에 이제 술 생각이 수시로 나는데, 그때는 갈망의 크기는 정점을 찍고 다시 줄어들거든요. 그 시기만 버텨버리면 됩니다. 그때 운동을 하든지 물을 마신다든지 아니면은 가족들과 통화를 한다든지, 뭐 저의 경우는 수첩을 봤습니다. 수첩을 보면서 바람 때문에 카메라가 조금 흔들려서요. 수첩을 보면서 저의 술을 마시게 되면은 내일 겪어야 될 상황들, 그 힘듦, 그 피로함, 무기력함을 상기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수첩을 읽고 마음을 다지다 보면은 갈망의 정점의 시간은 지나고 조금씩 차차 갈망이 낮아지기 때문에 또 그간 다져온 의지와 체력으로 그때는 이제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몇 번을 버티고 몇 달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음주 자체에 대한 갈망도 점차 줄어들고, 저의 의지는 날로 강해지면서 저의 체력도 돌아오고 정신력도 돌아오기 때문에 시간은 우리의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반에 술을 참을 때 또 주의해야 될 게 배화외피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배고픔과 외로움, 화남, 피로입니다. 그 상황들을 조금씩 피해주고 스트레스도 조금 덜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긍정의 루틴, 글쓰기, 운동, 요가, 호흡 같은 것들이 되겠죠. 술 마신다고 쓰는 시간이 어차피 비워버린 공백이 생기니까 그 공백에 긍정의 루틴을 넣으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회사의 회식을 매번 참석을 못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석을 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면은 조금 오후에 3-4시 정도에 나와서 근처에 국밥집에 가서 국밥을 한 그릇 먹었습니다. 배를 그냥 채워뒀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갈망의 크기가 줄어드니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하나 노하우를 쌓아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술을 끊게 되면은 아무래도 장점들이 많습니다. 맑은 정신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까 애초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틴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성취를 할 수 있는, 자기가 목표로 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는 밑바탕이 마련이 됩니다. 당연히 돈도 절약을 할 수가 있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노후 보장까지 술을 안 마신 돈으로 노후 보장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도 절약이 되고,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도 돈독해집니다. 무엇보다 사랑해. 감사합니다. 또 사모님께서 네, 사모님께서 능이 라면을 주신다고 해서 또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술을 끊으면은 삶을 전환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너스 삶에서 플러스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전환점이 단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모든 사람이 해당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처럼 그러니까 술을 음식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해당이 없을 것 같고, 저처럼 중독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술을 좀 끊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도구는 글쓰기, 또 중독센터 방문, 그리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중독에 관한 책들, 알코올에 관한 책들을 조금 읽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단호하게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니까 초반에 조금 힘든 과정만 버텨내면은 여러분의 건강과 가족 간의 관계와 돈독한 관계와 그리고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돈까지 모든 부분에서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혹시 단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내용 한번 참고하셔서 단주에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면을 제가 들고 와야 되는데. 그냥 들고 오면 되지. 무용도 하는데. 요거까지는 편집을 하면 되지 뭐든지. 제가 아직 편집 기술이 떨어져 가지고. 또 라면 줘서 죄송해요. 어유 감사합니다. 감지덕지 감사합니다. 자, 금방 들어오겠습니다. 또 귀한 능이버섯 라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